크게 보면 기존에 우리 도가 합의해왔었던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인사 규정에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평정, 그 근무 평정에 반영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은 근무 평정의 기초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별 어떤 그 승진이라 할지라도 그 근무 평정 내에 들어올 때라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은 다른 대안 없이 너무 흔들어 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여서 인사 문제를 갖다가 너무 쉽게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근평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 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불만 요소들을 직렬과 의회 사무처다 등등 이런 불만 요소들을 거기다가 감안을 해서 좀 계속해서 운영해 왔는데 올해 하나 이제 추가로 한 것이 이제 성과연봉제와 관련되어서 일부의 새로운 제도를 좀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은 토론을 좀 해야 합니다. 그 기존에 근평제도가 불합리하다면 그 근평제도를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 보직 경로와 보직 순서가 있어서 그 보직 경로와 순서를 받지 않으면 근평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면 그 보직 경로라는 과연 우리 조직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보직 경로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들을 약간씩 흔들고 있습니다. 보직 경로와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근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의회 사무처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근평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것이 만약에 전통적인 근평의 가장 뼈대가 되고 있는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누적 근무 연한이라고 하는 선후배죠. 쉽게 말하면 이 선후배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점수가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고착화되어 생겨나는 문제가 없는지를 양쪽 측면에서 조금씩 0점 조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2급직의 연수원장에 대한 신규 정원에 대한 할당의 문제, 의회 사무처장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관련 우리 그 책임자랑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면은 국제행사로서의 규격과 국제행사로서의 내실을 추진해야 합니다. 축제 관계자들에게도 그 규모와 내실을 꾀하지 못하면 이것이 추진 안 된다는 사실을 도에서는 통보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을 꾀하는 쪽으로 해서 당당히 실력으로 국제행사 심사 커트라인을 넘어가야죠. 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FM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제 일반에 대해서는 판단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 어려움이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소규모 축제가 지역과 그 일정한 권역 내에서 참 좋은 사업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소모성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권하고의 이 연쇄 효과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이 축제 행사를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할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 재정이 투자가 됐을 때 그 재정이 시장 내에서 파급 효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의 긍정성이 있는 것이란다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가능하면 좀 더 오래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산에 강경에 젓갈축제가 있다. 대천에 보령 머드 축제가 있다. 이러면 강경축제 같으면은 그걸 매번 해다 해서 대부분 이벤트에서나 행사성 이 엔터테인먼트 비용에 그 예산을 그냥 푹푹 쓰고 많은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경의 근현대사 역사 전통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경 젓갈로 왔던 사람이 그 지역 내 관광 투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의 인프라가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강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연계해서 그 예산이 지속된다면
굳이 막 많은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또 많은 오락성 프로그램을 구비해가지고 그 축제 기간 때 반짝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장기적 과제의 지역 축제의 기반이 갖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축제 예산을 좀 가능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수 지역 중심으로 현장 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좀 보는 것이 좋을지 좀 많이 좀 같이 또 좀 제안도 해주시고, 일정이 잡히면 또 같이 좀 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분권과 자치 역량으로 놓고 볼 때는 도에서 먼저 이렇게 막 뻥 질른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에 속도를 못 내는 이유는, 제가 뻥 이렇게 질르는 얘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결단과 내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형태로 또 아이디어와 정책 담론 형태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여론 환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런 수순으로 좀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다, 한번 이야기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제 결단과 책임하에 있는 것이라면 몇 년도 몇 개년 계획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의사결정의 요소가 많은 비중들이 이미 중앙부처와 다른 여타의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약속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2002년도에 이미 선구자시네요. 사실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끔 우리가 책을 보다면, 아니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나도 옛날에 썼는데 이 사람이 이 멋있는 말을 벌써 어떤 사람이 먼저 해버렸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모두 역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의 독창적인 건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게 되는 그 씨앗이 우리 동아일보 이기진 부장님한테도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문제는 일단은 올해 2013년도에 국토부가 2014년도 신규 SOC 투자 사업에 기재부에 1순위로 신청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우리 직원들이 참 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예산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 계획 없이 복지 공약을 지키려 하다 보니 이게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을 모두 다 낙방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 기재부의 예타 사업 목록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업을 한다면 대규모적인 SOC 투자에서 국토부가 1순위로 꼽고 있는 사업이 사업으로서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지금 현재 채택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기재부를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제 설득 논리는 그렇습니다. 석유값 한번 또 뛰면 철도 놓는다고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투자합시다. 그래서 철도를 통한 대규모적인 물류 유통 기반이 산업의 물류 인프라망으로 깔려있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철도 투자합시다. 저는 이제 그 논리로 계속 좀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행히 중앙정부로부터도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사업 예타 1순위로 좀 채택되어 있고 올라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포 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및 종합병원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대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이 되면 우리가 1년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인원이 약 54만 명가량. 근데 이 54만 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70%가 대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의 70%가 대학교로 가는 현실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54만 명에 미달되는 해가 2018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학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앞으로 3년 내에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현재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전국 대학을 1등부터 꼴찌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를 자르는 형태로 지금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기업이 다 위로 가겠죠. 없어지고 구조조정해야 되는 대학은 다 지방대학이겠죠. 그러면 지방은 또 지역의 대학 구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학교도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악순환이 자꾸 시작되는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지역 내 대학교 총장님들을 모시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마련하자고 해서 내부 토론을 좀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내부 토론을 좀 통해서 대학의 지방대학의 이 구조조정기에 지방대학의 위기를 좀 극복시키고 그런 어떤 그 대학의 재편기 과정들을 좀 보면서 대학교의 이전 또는 유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공주대와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 지금 추진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공주대와 함께 우리 충남 발전 우리 그 도민협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